추석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아파트. 72세 김순애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에 옷을 차곡차곡 개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바다 구경 가는 거 기대되지? 10살 손자 민재는 거실에서 게임기를 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가 좋아할 간식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가족여행.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끼리? 네. 그러니까 저희 셋이요. 도현이랑 저랑 민재.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만 간다고요? 그럼 나는 뭡니까? 며느리는 이미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순애는 반쯤 채워진 캐리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72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까워진 가족.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 가족도 사라질까요? 아니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까요? 지금부터 72세 김순애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김순애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기도 시골집에서 혼자 살던 순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아파트 단지로 바뀐대요.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요. 순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무려 20억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순애는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하고 오후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글 교실에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글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왔어요? 한글 교실에서 만난 박영숙.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비슷한 영숙과 순애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바다에서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좋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바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순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 걱정도 자식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삶. 그저 친구와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순애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도현이 가족들과 함께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손자 민재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순애는 손주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순애는 잠시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서울에서요. 서울에 집 한 채 구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서울로 오시면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민재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대요. 순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자리에 누우면 남편 생각이 났고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를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가시면 좋은 병원도 가까이 있고 문화센터도 많아요. 여기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민재 학원도 어머니가 데려다 주실 수 있고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볼까?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부동산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어때요? 강남이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해요. 가격은 15억.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억 중 15억을 쓴다는 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내 이름으로? 네, 당연하죠. 어머니 재산인데요. 순애는 안심했습니다. 결국 목포 집을 정리하고 15억을 들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의사하는 날 순애는 영숙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영숙아, 나 서울 간다. 어머, 그래? 자식들이 모시고 가나 봐? 응, 도연이가 같이 살자고 해서. 영숙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좋은 일이다. 근데 너무 다 주지는 마. 뭐? 돈 말이야. 자식들한테 너무 다 주지 말고 네 몫은 꼭 챙겨.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도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서울 생활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순애는 손자 민재를 깨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재야, 일어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다. 할머니, 맛있어요. 며느리 지혜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아침에 여유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애는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며느리가 힘들까봐 모두 자신이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들 도연도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잘했구나. 어느 날 순애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넣어두었습니다. 도연아, 이 통장으로 생활비 쓰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데 당연한 거지. 며느리 지혜도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서. 아니야, 뭘. 가족인데. 손자 민재와 보내는 시간은 순애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우와, 우리 민재 잘 그렸네.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재,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도 가족이니까 그렸어요. 순애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이구나. 민재 학원비도 순애가 냈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지만 순애는 기꺼이 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민재 교육은 중요하잖아.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순애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남았을까? 글쎄, 5억 정도는 남았을걸? 그 돈으로 민재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근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순애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재 유학. 내 돈으로. 순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명이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응, 그래. 그럼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제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도현이 이름으로 되는 거죠.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히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친척들 오시잖아요. 음식 준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지 뭐. 그럼 재료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순애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래, 여기. 감사합니다, 어머니. 추석 전날 순애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나만 일하네. 하지만 순애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집에 사시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덕분이죠. 모두들 순애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효자 두셨네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추석 지나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좋지. 민재도 할머니랑 가고 싶대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가는구나. 추석이 끝나고 순애는 여행짐을 쌌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과자, 자신의 옷, 모자까지.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가족끼리? 네, 그러니까 저희 셋이요. 도현이랑 저랑 민재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여행 다녀오면 맛있는 거 사올게요. 며느리는 이미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만 간다고?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순애는 천천히 캐리어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만 대주는 사람인가? 내가 집안일만 하는 가정부인가? 순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밝게 웃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할머니, 잘 있어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15억짜리 집을 샀어.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을 냈어. 손자 학원비 200만 원을 냈어. 친척들 음식도 내 돈으로 다 준비했어. 그런데 나는 가족여행에도 못 가네. 순애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날 오후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재산 증여 취소 방법, 부동산 명의 변경. 하나하나 읽으며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도 힘이 있어. 이 집도 통장도 모두 내 명이야. 순애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가족끼리만 놀고 싶다고. 그럼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여줄게.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 3일 동안 순애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을 제 명의로 샀어요. 15억짜리요. 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아들한테 상속될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속세가 꽤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 명의가 어르신 이름이라면 당연히 어르신이 마음대로 파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반대해도요? 네, 법적으로는 어르신 재산이니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통장 돈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럼 상담 한번 제대로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초기 상담은 3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약할게요. 순애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순애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제 통장 좀 정리하려고요. 순애는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제 친구 이름으로 공동명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구분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순애는 바로 목포에 있는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야. 순애야,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서울로 올라와 줄 수 있을까? 영숙은 이틀 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에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2억을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순애야, 대체 무슨 일이야? 카페에 앉아 순애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억짜리 집, 생활비, 학원비, 그리고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이야기까지. 영숙은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아니야, 나는 더 똑똑하게 할 거야. 뭐? 내가 그냥 나가면 걔들이 뭐라고 하겠어? 노망난 할머니가 집 나갔다고 할 거야. 그럼 나는 걸들이 먼저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때 완벽하게 끝낼 거야. 영숙은 순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변했구나. 응.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순애는 집에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생활비 통장에 300만 원 입금. 9월 12일 민재 학원비 200만 원 지급. 9월 20일 추석 음식 재료비 100만 원 지급. 9월 25일 가족여행에서 제외됨. 매일매일 순애는 돈을 쓴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도 메모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봄. 집 명의가 당신 거냐고 확인함. 민재 유학 보낼 돈 이야기함. 순애는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냉철한 관찰자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민재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말투, 모든 것을.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거실 소파에 앉자 며느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재 미국 유학 알아봤거든요. 유학? 네. 요즘은 조기 유학이 대세래요. 민재 또래 친구들은 다 준비한대요. 순애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네, 학비랑 기숙사비랑 생활비까지 포함해서요. 며느리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학교 정말 좋대요. 아이비리그 진학률도 높고. 순애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아직 돈 좀 남아 있으시잖아요. 민재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어머니도 손자 잘 되길 바라시죠?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해 보신다고요? 민재 할머니인데 손자 교육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그 돈 다 쓰시지도 못하잖아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도연이한테 상속될 돈이잖아요. 그럼 지금 민재한테 쓰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걱정이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연이 순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민재 유학 이야기했죠? 응. 어머니, 사실 저도 민재 유학 보내고 싶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네. 요즘 시대에는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민재한테 좋은 기회예요. 그 돈은 내가 벌어서 보내면 되잖니?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제 월급으로는 이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비만 해도 빠듯해요.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쓰자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안 쓰시면, 안 쓰면 어쩔 건데.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머니 모시느라 희생하는 게 많아요. 희생? 네. 지혜도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시고 있고, 저도 주말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순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병원을 가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알았어. 나가봐.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야. 그냥 돈줄일 뿐이야. 다음 날 오후 순애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나 지금 진짜 짜증나.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안 쓰려고 해. 민재 유학비 달라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대. 에이, 언니. 솔직히 우리가 왜 모셨는데? 돈 때문이잖아.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재산이었어. 근데 이렇게 안 풀릴 줄 몰랐지. 아파트는 시어머니 명의고 통장도 시어머니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차라리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까봐. 순애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순애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혜야. 네, 어머니. 민재 유학 보내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응. 내일 은행 가서 8천만 원 찾아올게. 아들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그 돈 쓰기 전에 나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아파트 명의를 도연이 너 이름으로 바꿔줄게.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응, 어차피 나중에 너희 거 될 건데 지금 해도 되잖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그 대신에. 네. 나는 내일부터 목포 내려갈 거야.
예. 무슨 소리세요? 서울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목포가 편해.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목포가 그리워서.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명예 이전 먼저 하고 가세요. 내일 같이 등기소 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순애는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목포 간다. 준비해도.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등기소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들뜬 표정이었고 아들은 조금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명예 이전을 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순애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왜요?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도 필요한데. 무슨 서류요? 순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증여 계약서야. 증여요? 응. 이 아파트를 너희한테 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아들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첫째, 내가 지금까지 쓴 돈 전부 돌려줘. 뭐라고요? 순애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다 기록해뒀어. 생활비, 학원비, 음식비 전부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 내가 안 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이 집을 받으면 나는 완전히 손떼.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셋째, 이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나는 이 집을 팔아버릴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너희가 먼저 한 짓이 있잖니. 순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족여행에서 빼버린 거. 내 돈만 원한 거. 요양원 보낸다고 한 거.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너 전화 통화하는 거.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자, 선택해. 이 조건 받아들이고 집 받을래? 아니면 내가 집 팔고 목포 갈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3억을 어떻게 구해요? 저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내 돈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 못하면 나는 이 집 팔고 목포 갈 거야. 그리고 등기소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떡해? 3억을 어떻게 구해? 나도 몰라. 대출도 한도 꽉 찼는데.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저래? 아들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뭐가 심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순애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냥 조용히 돈만 주는 ATM 기계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너희가 날 뭘로 봤는지 이제 알겠어. 순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오늘부터 호텔 가서 지낼 거야. 일주일 후에 연락해.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돈으로 호텔에서 편하게 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순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생활비 통장 카드. 여기 두고 갈게. 카드를 탁자에 던지고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어르신 디럭스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넓고 깨끗한 방.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동안 아들 집에서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 비위 맞추고 아들 걱정하고 손자 챙기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순애야, 잘 있어? 응, 지금 호텔이야. 진짜 나왔구나. 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무슨 단계? 일주일 후에 봐. 그때 다 끝날 거야. 순애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3일째 되는 날 아들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 돌아가세요. 로비에서 만난 아들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돈으로만 봤어요. 이제 알았구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내 조건 들어줘. 3억이요? 아니, 조건이 바뀌었어.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첫째, 너희는 이 아파트에 계속 살아. 나는 목포 갈 거고 너희는 서울에서 살아. 대신 집은 내 명의로 둔다. 둘째, 매달 생활비나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알아서 벌어서 살아. 셋째, 민재는 1년에 2번 방학 때마다 목포로 보내. 나랑 시간 보내게.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 근데 믿으면 안 돼.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답 들을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아들이 호텔에서 돌아간 후 집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이상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집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잖아. 뭐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모셨잖아요. 돈 때문에 모신 거잖아. 아들의 한마디에 며느리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혜 씨,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어머니 사랑해서 모신 거 아니잖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도 돈 때문에 찬성했잖아요. 맞아. 나도 잘못했어.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며느리도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 조건 들어드려야지. 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요? 응. 우리가 벌어서 살면 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선택권이 없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건 받아들일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그럼 됐어. 순애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목포 내려갈 거야. 짐은 이미 다 붙였어. 너희는 이 집에서 잘 살아. 열심히 일하고 민재 잘 키우고. 네, 어머니. 그리고 매달 전화는 해. 안부 확인하게.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야.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할머니 목포 간다. 네. 싫어요. 민재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바다가 좋아서 가는 거야. 그럼 나도 같이 갈래요. 너는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지.
대신 방학 때마다 할머니한테 올 거지. 진짜요? 진짜야. 약속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민재한테 주는 선물이야. 뭐예요? 통장이야. 할머니가 민재 이름으로 만들었어. 통장이요? 응. 여기 5천만 원 들어있어. 민재가 대학 갈 때 쓰렴.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됐어. 이건 내가 손주한테 주는 거야. 너희는 손대지 마. 순애는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 돈은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나중에 꼭 의미 있게 써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는 민재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목포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년 전 이 길을 반대로 왔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생활을 꿈꾸며.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기차가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영숙아. 두 친구는 꼭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고생했어, 정말.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목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더 임대해 영숙과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하고 오후엔 한글 교실에 갔습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할머니들 식사 도와드리러 왔어요. 순애는 자신보다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도연아.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너무 좋아. 다행이에요. 너는? 저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혜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됐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배웠을 거야. 네.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순애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 중요한 건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왔구나. 할머니와 손자는 매일 바다에 갔습니다. 조개를 줍고 개를 잡고 파도와 놀았습니다. 할머니,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 네. 여기는 공기도 좋고 할머니도 더 웃으셔요.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순애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 할머니도 민재 사랑해.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바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목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숙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애 카페라는 이름의 바닷가 카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관광객들 모두가 순애의 카페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순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사람들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너희가 어떻게?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며느리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페 정말 예쁘네요. 그래. 고마워. 가족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직접 커피를 내려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일 도와줄 수 있어요? 민재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재가 손님들 주문 받아줄래? 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재산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진작했어. 근데 너희도 배웠잖아. 네. 혼자 힘으로 살아보니까 어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보람 있어요. 그렇지. 네,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배움이야.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저희한테 화내신 게 사랑이었던 거죠? 응. 너희가 제대로 살았으면 했어. 남의 돈에 기대지 말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혜야. 네, 어머니. 너희 서울에서 행복하니? 네,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내 방식대로 살고 있거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72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먹기지. 저희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순애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행복이던데? 가족이요.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 가족.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지? 네, 진짜 가족이에요. 이제 순애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72세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따뜻한 하지만 분명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돈으로는 결코 진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용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